안녕하십니까. 자연과학대학 학장 수용석입니다. 이제는 캠퍼스에 벚꽃이 만발하고 학생들로 붐비면서 예년의 활기찬 모습을 찾게 된 것 같아서 기쁩니다. 2022학년도 자연과학대학 학술제 행사를 온라인으로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일부 행사로 우리 대학의 이번 학기에 부임하신 신임 교수님들의 연구 내용 소개 발표를 가지겠습니다. 올해는 수학과의 이은정 교수님, 그리고 정보통계학과의 박진수 교수님, 화학과의 김준수 교수님, 이렇게 세 분의 교수님께서 부임을 해오셨습니다. 그리고 2부 행사로는 자연과학대학 학술연구상 수상자의 강연이 있겠습니다. 우리 대학에서는 매년 80여 분의 교수님들 중에 최근 연구 실적이 가장 우수한 두 분을 선정하여서 학술연구상을 시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물리학과의 김가현 교수님과 미생물학과의 박윤신 교수님께서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두 분 교수님께 축하의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2부 행사는 5월 초에 또 다른 동영상으로 진행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많은 것이 바뀌면서 혼란스러웠지만 이제는 점차 안정화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은 대부분의 수업이 대면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건강을 잘 관리해서 수업이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연과학대학에서도 교수님들, 그리고 우리 조교 선생님들, 직원 선생님들이 학생 여러분들의 건강한 수업 진행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충북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수학과 신임교원 이은정입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나마 여러분께 인사드리고 연구 소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 무척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연구하는 내용에 대해 소개하기에 앞서서 간단한 양력과 현재 강의하고 있는 과목들을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18년도 카이스트에서 플래그 바산을 쓴 다양체와 반 매니폴드의 위상과 기하에 관한 연구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이후 카이스트와 포항에 있는 IBS 기하학 수리물리연구단에서 연구를 지속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1일부터 충북대학교 수학과에서 조교수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이번 학기에는 수학 1과 위상수학 2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수학 1은 1학년들이 주로 수강하는 과목으로 수학과뿐만 아닌 공과대학 학생들이 필수로 익혀야 하는 함수의 미분과 적분에 관한 내용들을 주로 다룹니다. 지금 아마 여러 학생분들이 엡실론 델타와 함께 함수의 극한과 연속성 또 도함수에 관한 내용들을 익히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상수학 2는 주로 수학과 4학년 학생들이 수강하는 선택 과목으로 위상수학 1에 이어서 위상공간과 관련된 다양한 개념과 성질들을 익히는 과목입니다. 저는 대칭이 있는 다양체의 위상과 기하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연구 주제를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위상학적 대상들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평면 도형들이 4개 있습니다. 이 도형들을 분류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저는 각 점마다 그 점 근방의 모양을 고정한 채 변화시키는 것을 허용하여 서로 똑같이 만들 수 있는 도형들끼리 묶어서 분류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왼쪽 두 도형과 오른쪽 두 도형이 서로 함께 묶이게 됩니다. 사실 이 변환으로 도형을 변화시켰을 때 삼각형은 삼각형으로 또 사각형은 사각형으로만 변화됩니다. 또한 이것은 꼭지점의 개수가 유지되는 그런 변환이 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평면 도형들은 꼭지점의 개수라는 값, 어떤 대수적인 대상을 이용하여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어진 위상학적 대상들을 분류하거나 구분하기 위해 사용되는 대수적 대상들을 불변량, invariant라고 부릅니다. 불변량의 주된 예로 베티 넘버, 호몰로지 그룹, 코호몰로지 링 등이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 다양체가
충분히 많은 대칭성을 지니고 있다면, 또 특별히 토릭 다양체가 된다면, 이 경우 다양체들은 델장 정리에 의해 델장 폴리톱이라 부르는 좋은 격자 다면체로 분류됩니다. 즉, 토릭 다양체마다 대응되는 어떤 격자 다면체가 있고, 또 격자 다면체마다 대응되는 토릭 다양체가 있습니다. 주어진 두 토릭 다양체가 디퓨몰픽하다는 것과 대응되는 격자 다면체가 서로 유니모듈러 이퀴벌런트하다는 성질은 서로 동치가 됩니다. 여기에서 두 다면체가 유니모듈러 이퀴벌런트하다는 것은 길이를 보존하는 적당한 선형 변환이 존재하여 한 다면체를 다른 다면체로 보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앞서 살펴보았던 예제를 보면 제가 네 평면 도형을 각각 P1, P2, P3, P4라고 이름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두 삼각형 P1과 P2는 유니모듈러 이퀴벌런트합니다. 왜냐하면 리플렉션으로 P1을 P2로 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P1과 나머지 두 사각형들은 유니모듈러 이퀴벌런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길이를 보존하는 선형 변화는 꼭지점 개수를 보존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른쪽에 있는 두 사각형이 서로 유니모듈러 이퀴벌런트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두 사각형의 꼭지점 개수는 같지만 유니모듈러 이퀴벌런트 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니모듈러 이퀴벌런트는 길이를 보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각형 P3의 각 변의 길이는 1인 반면에 P4에는 길이가 2인 변이 하나 존재합니다. 실제로 P3에 대응되는 토릭 다형체와 또 P4에 대응되는 토릭 다형체는 서로 다릅니다. 이와 같은 성질을 보면 누구나 기대할 수 있는 것처럼 토릭 다형체의 경우 앞서 언급한 여러 위상학적 불변량들, 베티수, 호몰로지 그룹, 코호몰로지 링 등은 대응되는 폴리톱의 조합으로부터 모두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어진 다양체를 대수적인 혹은 조합적인 대상들과 대응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이 대응을 이용하여 다양체를 분류하고자 하는 것이 제가 위상학적 대상들을 바라보는 주된 관점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은 질문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앞서 여러 위상 불변량들을 P를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지만 모든 불변량을 계산하는 공식이 알려진 것은 아닙니다. 예외로 그룹 위스라는 불변량을 계산하는 클로즈 포뮬라는 아직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또 주어진 토릭 다양체를 분류하는 데 있어서 이 폴리톱보다 더 적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대수적 불변량을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도 많은 이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두 토릭 다양체가 서로 디퓨몰픽한 것과 이들의 코호몰로지환이 아이소모픽한 것이 동치라는 코호몰로지컬 리지디티 컨젝처는 여러 해 동안 풀리지 않은 채 남아 있습니다. 저는 좀 더 나아가 위상학적 대상들을 토릭 다양체로 한정짓지 않고 일반적인 다양체를 생각하였을 때 위 연관이 어떻게 확장되는지 연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플래그 다양체라는 호모지니어스 매니폴드와 그 안에 있는 다양한 부분 다양체들에 대하여 앞서 관찰한 것처럼 위상학적 불변량들을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지 또 더 나아가 이 불변량들을 이용하여 이 대상을 어떻게 분류할 수 있는지 연구하고 있습니다. 제 연구 주제는 다음과 같이 크게 4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각각에 대해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연구 주제는 제 박사학위 연구 주제와 연관 있는 내용입니다. 플래그 보트 사멜 쓴 다양체는 플래그 다양체를 일반화한 대상으로 흥미로운 파이버 번들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대상에 주어지는 토러스 액션과 그 위상학적 성질에 대해 연구하였습니다. 해당 다양체는 토릭 다양체는 아니지만 토러스 액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적당한 시메트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 이 대상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큰 토릭 다양체를 묘사하는 것에 대해 연구하였고, 이 토러스 작용으로 주어지는 위상학적 불변량인 에커버리언트 코호몰로지 링을 계산하였습니다. 또 최근 해당 다양체, 플래그 바사멜 쓴 다양체가 3차원 컨택 매니폴드에 있는
르장드리안 링크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결과가 발표되었는데 이를 이용하여 르장드리안 링크의 이그젝 라그랑지안 필딩을 찾는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플래그 다양체 안에 있는 부분 다양체와 거기 주어지는 토러스 작용에 관한 연구입니다. 먼저 플래그 다양체 안에는 여러 다양한 토릭 다양체들이 있는데요. 이들은 때로는 스무스 매니폴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언제 그들이 스무스 매니폴드가 되는지, 그리고 베티 넘버의 정보를 담고 있는 포엔카르 폴리노미아를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지에 대해 연구하였습니다. 또 이들을 분류하는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토릭 다양체가 아닌 부분 다양체의 위상학적 성질들도 연구하였습니다. 특별히 슈베르트 다양체, 레귤러 세미심포 헤센버그 다양체 등에 주어지는 토러스 액션과 위상학적 불변량인 에카베리언트 코호몰로지 링 계산에 대하여 연구하였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파노토릭 다양체에 관한 것입니다. 다양체가 파노라는 것은 안티캐노니컬 라인먼들이 베리엄플이라는 기하학적 성질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주어진 다양체가 토릭 다양체인 경우에는 이 성질을 대응되는 폴리톱을 관찰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토릭 다양체에 대해 사교 위상학적인 불변량인 그로모프 위스를 계산하였고, 또한 반 매니폴드라는 대상들을 분류하고 앞서 언급한 코호몰로지컬 리지디티가 성립한다는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마지막 연구 주제는 플래그 다양체의 토릭 디제너레이션과 조합에 관한 내용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연구 주제는 토릭 다양체, 주어지는 다양체와 폴리톱 사이의 관계를 플래그 다양체로 어떻게 확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질문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들을 바탕으로 하여 토러스 액션이 있는 다양체의 위상과 기하에 관한 연구를 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여러 동료 연구자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 또 학회에 참석하여 찍은 사진들을 공유하며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충북대학교에서 교육과 연구에 더욱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2022년 3월에 자연대 정보통계학과에 임용된 박진수입니다. 우선 이렇게 제 소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포스트학 동안 연구했던 연구와 현재 연구하고 있고 앞으로 확장해 나가려고 하는 연구들을 간단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Non-Parametric Bayesian Spatio-Temporal Models, 한국어로 말하면 비모스 베이지안 시공간 모형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우선 비모스 베이지안 통계학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통계학은 크게 일반적인 통계를 지칭하는 기존의 프리퀀티스트 방법론과 베이지안 통계학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존의 프리퀀티스트 통계학은 특정 데이터를 분석할 때 이 데이터에 맞는 통계 모델을 가정하고 모델에 적합시켜 데이터를 분석하고 예측하는 프로세스를 가졌습니다. 반면 베이지안 통계학은 통계 모델을 나타내는 likelihood에 추가로 과거의 연구 등을 통하여 자료에 대해 알고 있는 사전적인 정보를 통계적으로 결합시켜서 분석하는 통계 방법론을 말합니다. 다양한 형태로 주어지는 사전적인 정보를 통계적으로 잘 표현할 수 있다면 그만큼 기존의 통계 방법보다 정보량이 훨씬 많아져서 더 정확한 추정 및 예측이 가능해진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신 그만큼 정보를 통계적으로 표현하는 방법론과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결합하는 데 계산량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효과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방법론들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컴퓨터의 연산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지고 있는 최근에는 베이지안 통계학을 점점 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Non-Parametric, 즉 비모스 방법은 파라메트릭 방법에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파라메트릭 방법은 데이터가 정규 분포와 같이 기존에 알려진 특정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하여 분석하는 통계 방법론을 말합니다. 반면 Non-Parametric 방법은 자료의 모양이 특정한 모양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파라메트릭 방법과 다르게 자료를 표현하는 파라미터의 개수가 유한하지 않으며 알려진 특정한 분포가 아닌 자료 자체의 고유한 모양을 찾아주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아래 히스토그램과 같은 자료가 있을 때 이를 왼쪽처럼 정규 분포로 분석을 하면 자료와 잘 맞지 않지만 이를 무한한 개수의 정규 분포의 믹스처로 생각해주면
훨씬 자료에 맞는 모양을 잘 찾아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non-parametric 베이지안 통계 방법론을 사용하여 저는 다양한 시공간 자료를 분석하는 베이지안 모델들을 개발하여 자료를 분석하였습니다. 이 중 몇 가지 연구를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연구는 제가 박사과정 동안 분석한 모형으로 이 연구에서는 한국복지 패널에서 조사한 13년치의 사회복지 자료를 통하여 가구별 데이터를 분석하였습니다. 저희의 관심사는 롱지튜디널 세미컨티뉴어스한 자료형을 가지는 연간 보험 지출액과 펑셔널 코베리이신 연간 수입을 포함하는 다양한 코베리에이트들 간의 관계를 분석하려 하였습니다. 아웃컴인 보험 지출이 세미컨티뉴어스하다는 것에 착안하여 랜덤 이펙트들을 엮어 디리셔널 프로세스를 걸어주는 방법으로 non-parametric 베이지안 펑셔널 투파트 랜덤 이펙트 모델을 개발하였습니다. 이 모델을 통하여 세미컨티뉴어스한 아웃컴과 펑셔널 코베리에이트의 롱지튜디널한 트래젝토리들 간의 관계를 볼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자료의 서브그룹 스트럭처를 찾아주는 모델 베이스드 클러스터링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연구는 일본의 47개 현에서 40년간 관측된 기상 및 환경 자료를 분석한 논문입니다. 이 연구는 온도와 자살 간의 관계를 규명하려는 환경 역학 논문들에 착안하여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이전까지 진행된 여러 연구들을 통해 온도와 자살은 양의 상관관계를 가진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저희는 온도 자살의 쇼텀 어소시에이션에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자살 카운트에 대한 롱텀 트렌드와 시즈널리티를 컨트롤한 이후에 함수 F를 통해 온도 자살 관계를 보았습니다. 초기 연구에서는 온도 자살 관계가 리니어하다고 생각됐지만 연구가 점차 진행되면서 온도 자살 관계가 지역마다 다르고 넌리니어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특징들을 잡아주기 위하여 환경역학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는 Distributed Lag Non-Linear 모델 DLNM의 베이지안 메타 리그레션 모델을 결합한 모델을 개발하였습니다. 이 모델을 이용하여 47개 현들에 대한 온도 자살의 상관성 및 자살의 계절성을 분석하였습니다. 앞에 일본 자살 자료에 관한 연구를 확장하여 베이스 모델을 단순한 포화성 모델이 아니라 더 일반화된 포화성 허들 모델로 확장하여 제로 인플레이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자료를 두 단계로 나누어 분석하던 메타 리그레션 모델을 한 번에 전체 모형을 피팅하는 풀 베이지안 모델로 구현하여 더 정확한 추정을 가지도록 하는 non-parametric 베이지안 포화성 허들 랜덤 이펙트 모델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질병에 관련된 해충의 생태계를 분석하여 해당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위의 연구는 한국 16개 도시의 진드기 채집 자료를 다양한 채집 환경에 대하여 수집하여 생태계를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드기는 성장 단계에 따라 생태계가 달라지는데 진드기의 성장 단계에 따른 베이지안 시공간 예측 모형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베이지안 통계 모형을 개발하는 연구 외에도 최근에는 통신, 생물, 의학, 사회과학, 그리고 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분들과 협업하여 자료의 특징을 분석하고 이에 맞는 모형을 개발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화면의 연구에서는 한국의 고용 자료를 뉴럴 네트워크나 랜덤 포레스트 등을 포함한 다양한 기계학습 방법론들을 이용하여 예측 모형을 설계하여 분석하였습니다. 고용차별에 대한 질문에 응답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항이 없다고 응답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실제로 고용차별을 경험했는지를 예측하고 성별에 따라 고용차별을 축소하여 보고하는 비율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규명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분들이 분석한 연구를 통계적으로 검증하는 것에도 최근 관심을 가지고 연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위의 연구는 쉔크투라는 자폐증과 관련된 유전자를 가진 마이스와 와일드타입 마이스의 메먼타인을 처리하고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트랜스크립토믹 체인지를 분석하였습니다. 와일드타입 마이스와 쉔크투 마이스에 대해 각각 비아이클과 메먼타인 트리트먼트로 총 4가지 컨디션에 대해서 RNA 시퀀스 분석을 수행하였습니다. 이 RNA 시퀀스 자료를 기반으로 네거티브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4개 그룹 간의 6가지 컴패리전에 대한 파워 어널리시스를 시행하여 실험 결과의 샘플 사이즈가 통계적으로 충분히 유의하다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앞으로 충북대학교의 자연과학대학 및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분들과 함께 좋은 연구를 해보고 싶습니다.
혹시 저의 연구 분야에 관심이 있으신 연구자분들이나 학부생 혹은 대학원생분들은 언제나도 연락 주시면 환영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저의 연구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022학년도 충북대 화학과 신임교원 김준우입니다. 저는 fem토초 레이저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비선형 분광법을 개발하고 그것들을 활용하여 다양한 광물리, 광화학 현상을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동안 연구했던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고 그 지식을 기반으로 충북대학교에서 어떠한 일을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질이 빛을 흡수함으로써 발생하는 광물리 현상이나 광화학 반응은 대체로 10의 마이너스 15승초인 수 fem토초에서 수 밀리초 사이에 일어납니다. fem토초 수준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은 빛을 흡수한 직후에 일어나기 때문에 물질의 광물성을 우선적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fem토초 수준의 분해능을 갖는 광원을 사용해야 하는데요. fem토초 광원은 퓨리의 관계식에 의해서 넓은 주파수 대역폭을 갖게 되는데 이는 여러 전자전위선을 동시에 관측할 수 있게 해줍니다. 결과적으로 fem토초 광원은 높은 시간 분해능과 넓은 주파수 관측창을 동시에 제공하는 유용한 광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화학 반응은 분자의 구조 변화를 동반하기 때문에 반응과 연관된 진동 운동을 밝혀내는 것은 물질의 특성을 예측하거나 새로운 물질을 설계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자들은 10fem토초에서 1000fem토초 정도의 주기로 진동을 하는데요. 이것은 다르게 얘기하면 10fem토 수준의 펄스 폭을 갖는 광원을 사용한다면 거의 모든 분자의 진동 운동을 실시간으로 관측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실제 실험에서 시스템의 전자전이 에너지에 따라 시스템의 전자전이 에너지가 시간에 따라 오실레이션 하는 형태로 진동 운동 정보를 기록할 수 있습니다. fem토초 실험에서 측정되는 신호는 기본적으로 물질의 광물질 비선형 응답을 통해 나타납니다. N차 비선형 응답은 N차원 정보를 제공하는데 이는 실외에 존재하는 수많은 상호작용에 대한 정보를 다차원 공간에 나누어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반응과 관련된 신호만을 선택적으로 연구할 수 있게 해줍니다. 여기 2차원 전자 분광법이 가장 대표적인 다차원 분광법입니다. 이 분광법은 물질의 여기 주파수와 측정된 주파수 사이에 상호작용을 시간에 대해서 나타낼 수 있는데요. 이 특성을 바탕으로 광합성 에너지 전달 시스템 같이 매우 복잡한 시스템에서의 시간에 따른 에너지 전달 경로를 밝혀내는 것이 가능합니다. 실시간으로 진동 운동을 관측하는 기능과 다차원 분광법을 동시에 활용하게 되면 반응 동력학을 연구하는 데 매우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차원 분광법은 여러 전자 상태, 즉 반응에 참여하는 화학종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리된 공간에 주파수 공간에 나타나는데 여기에서 측정되는 진동 운동은 연구하고자 하는 반응과 밀접한 구조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 C분해 분광 신호에서 진동 운동을 측정하는 것, 그리고 다차원 장치를 구성하는 것, 이 두 가지 모두가 사실 상당한 난이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수행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인데요. 다행히 저는 훌륭한 스승님을 만나서 fem토초 레이저에서부터 분광장치 제작까지 다양한 부분을 배울 수 있었고 이런 기술을 바탕으로 다양한 C분해 분광법 또는 다차원 분광법을 개발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데이터 퀄리티로 다차원 공간에서의 진동 운동을 측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발한 테크닉들 기반으로 양성자 이동이나 전화 이동과 같은 광화합 반응, 그리고 한강교차, 광합성 에너지 전달과 이러한 반응들과 밀접하게 관련된 핵 운동을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연구 한 가지를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이 화합물은 루테늄 트리스 바이피리딘이라고 불리는 전이금속 착 화합물입니다. 간단하게 루비피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루비피는 빛을 흡수한 뒤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24펨토 정도의 속도로 단일항에서 삼중항으로의 인터시스템 크로싱, 즉 한강 교차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때 이 삼중항 상태가 광활성화 상태이기 때문에 루비피는 대표적인 광촉매로서 오랜 기간 동안 연구되어 왔습니다. 루비피의 황간전이가 24펨토초나 되는 빠른 속도로 일어나기 때문에 다른 현상들과 경쟁하지 않고 높은 수율로 광활성 상태를 형성할 수 있게 해줍니다. 루비피의 초고속 한간전이는 1960년대서부터 연구가 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정확한 메커니즘을 밝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그러니까 시분해 분광학이 생기기 이전에는 루비피의 초고속 한강전이의 원인이 강한 스피노빅 커플링에 기인한다고 추측해 왔는데요.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강한 스피노빅 커플링만으로는 절대로 초고속 한강전이를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저는 루비피의 진동운동과 한간전이 사이의 상관관계를 밝히기 위해 펨토초 실험을 수행했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두 스펙트럼은 광여기 직후 단일항 까만색 그래프고요. 그리고 삼중항 상태의 결맞은 진동운동을 스펙트럼 형태로 나타낸 것입니다. 단일항에는 굉장히 많은 진동 모드가 관측되는 데에 반해 반응이 일어난 후인 삼중항에서는 오로지 그 세 종류의 진동 모드만 관측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광여기 직후에 원래 존재했어야 할 진동 운동들이 삼중항에서 관측되지 않았다는 것은 해당 진동 좌표에 대해서 삼중항 상태의 포텐셜 에너지 서피스가 더 이상 하모닉 오실레이터 형태를 가지고 있지 않음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 현상은 진동 모두들이 루비피의 극초고속 한강 전이와 큰 상관관계를 가진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 그림들은 루비피에서 관측되는 진동 운동을 단순화하여 분류한 것입니다. 루테늄 주변의 루테늄 주변에서의 이 진동 운동의 포인트 그룹에 따라서 OH, D3, C2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양자 계산 결과 초고속 한간 전이와 관련된 진동 운동은 대체로 OH 그리고 C2 대칭성을 갖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따라서 이 금속 리간드 대칭 스트레칭 운동과 이 대칭성 파괴 운동이 반응 좌표인 것을 나타냅니다. 사실 금속 리간드 대칭 스트레칭 운동은 루비피 분자의 스피노빅 커플링 세기와 크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반응 좌표로서 거론되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본 연구에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었죠. 하지만 이 대칭 파괴 운동과 극초고속 한강전이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연구된 바가 없었습니다만, 엑스레이 시험에 따르면 삼중항 상태에서의 전자 구조는 C2 대칭성을 갖는데 D3 대칭성을 갖는 단일항 상태의 전자 구조보다 대칭성이 더 낮아진다는 것을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루비피의 단일항과 삼중항이 혼성 상태에 있을 때 대칭성이 깨지게 되면 삼중항이 성격이 더 강해질 것이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게 해줍니다.
예, 이 뉴세늄 연구 결과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빛의 2에 들뜬 루비피 분자는 전자 진동 상호작용에 의해서 여러 종류의 진동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두 가지, 금속 리간드 스트레칭 운동, 이것은 루비피 분자를 단일항과 삼중항의 스피노빅 결합 상태로 인도하고 이후에 대칭 파괴 운동에 의해서 삼중항 성격이 강해지면서 단일항으로 되돌아오지 못하고 삼중항에 남게 됩니다.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루비피의 극초고속 항간전이 메커니즘에서 정리를 했고요. 이처럼 펜토초 다차원 분각법을 활용하면 반응물과 생성물의 진동 운동을 각각 관측해서 서로 간의 상관관계를 밝히는 게 가능합니다. 흔히 물리화학은 어렵기만 하고 운영성이 작은 학문이라고 인식되고 있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오늘 소개해드린 것과 같은 동력학 연구를 우리 생활에 조금이라도 밀접한 곳에 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자주 해왔고요. 졸업 후 4년간 이것을 실현하기 위한 계획을 세워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응 동력학만을 연구하기보다는 연구된 반응 동력학을 기반으로 물질을 만들어내는 일을 해보고자 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하자면 연구된 반응 동력학을 이용해서 바닥 상태에서의 반응 동력학을 다차원 분광법으로 조사를 먼저 할 거고요. 그 이후에 관련된 분자 운동만을 선택적으로 조절하여 기존의 방법으로는 불가능했던 물질을 합성하는 방법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기존에 수행했던 광화학, 광물리, 현상 연구나 비선형 분광법, 비선형 현미경법 개발도 함께 수행할 예정입니다. 여기까지 기존 연구 및 앞으로 연구 계획에 대해 소개드렸습니다. 훌륭하신 교수님들과 함께 일할 수 있게 되어 정말 영광이고 제 연구나 기술로 함께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